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를 다 받으셨죠? 예, 기본서가 작년 거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0여 페이지 정도가 작년 거보다 좀 얇아졌어요. 100페이지 정도가 다이어트 한 거야. 자, 안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내용들을 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또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또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책이 얇아졌다. 그러니까 비구자기가 좋은 거죠. 그죠? 두꺼운 거보다. 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기본서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저랑 같이 시험 보기 전까지 기본서는 10번 정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기본서는 다독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해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이제 눈에 안 읽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보시게 되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있죠.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한다? 오늘 제가 총론을 다 나갈 거예요. 오전에 한 80페이지 가까이 분량을 다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총론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냐?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그러면 막히는 부분이 탁탁탁탁 막혀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흡수하세요. 그리고 안 들어온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보고 자야 돼. 진도가 안 나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다 경험담이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사게 되면 1, 2, 3페이지는 되게 낡아 있는데 뒤에는 깨끗하잖아. 나만 그런가?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오늘 배운 것을 편안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하고 또 하나 신신당부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책에 이제 막 뭐 밑줄 긋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는 거는 색깔 있는 펜으로 하지 마시고 연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서를 3번 정도 돌리거든요. 알겠죠? 3번 정도 돌리다 보면 지금은 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나중에 5, 6월 때는 이거 뭐 되게 쉬운 거네? 이렇게 하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밑줄을 막 긋기 시작을 하잖아요. 1, 2월 달서부터. 그러면 1, 2월 달 긋나? 3, 4월 달 긋나? 책이 다 밑줄이야.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밑줄 긋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잘 모르거나 이런 것들은 연필로, 알겠죠? 연필로 체크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필로 밑줄을 그으시거나, 알겠죠? 이렇게 해서 긋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5, 6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였네 라고 하는 게 느껴요. 이제 확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때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다. 이해갔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설책 보듯이. 물론 소설은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무슨 딱딱하잖아. 비영속성 뭐 이렇게 나오면 딱딱하니까. 예, 다 경험담이고. 그 다음에 책이 이 섹터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 2월 달이잖아요. 기초입문과정이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기초입문과정에 제가 중급도 넘어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1, 2월 달은 어디까지 나갈 거냐 하면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저 뒤에 감정평가 전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발까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475페이지까지를 1, 2월 달에 제가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빠르게 나가야 돼요. 무진장. 알겠죠?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감정평가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나갔던 부분 중에서 총론 빼버리고, 알겠죠? 경제론에서도 그래프 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도 이렇게 많지 않은, 물론 오전 반대는 내가 걱정을 안 해.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아닌가? 자, 오후 반대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전 반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라.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책을 제가 쭉쭉쭉쭉 나갈 거고요.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오늘. 요 분들은 처음 저랑 눈이 이제 난 읽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나 우리 그 천안 학원의 그 사이트 있죠.
거기 가서 기초 입문 과정을 좀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주 꼭. 왜냐하면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초서부터 또다시 다듬어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초 입문 과정에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이 억울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것을 똑같이 한다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빼먹는 것은 아니야. 나가긴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가는데 좀 더 그 깊게 설명은 안 들어가고 쑥 하고서 구렁이 넘어가듯이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건 억울해하면 안 돼. 법적으로 걸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 2월 달 과정에서는 감정평가 전까지 나갑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3, 4월 달서부터는 어떻게 나가냐면 본격적으로 뒷부분에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이에요. 거기는 전부 다 파트별로 7, 8문제씩 나오는 파트예요. 근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점수를 까먹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2, 3학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야. 그래서 제 욕심에서는 우리가 일단 매를 빨리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할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엄살피지 마요.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엄살피지 마요. 끝까지 나머지 공부 시킬 거니까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랑 온라인 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나갈 거니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제가 이제 나갈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책에다가 이렇게 저도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책 제가 기본서 다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다 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5, 6월 달 되면 기본서로 나갈 거예요. 프린트 안 드려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서브노트를 그거는 이제 본사하고 저작권 때문에 협의를 할 거예요.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제가 프린트는 나갔어요.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버리지 마시고 항상 철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는 여기서 알아두시겠어요? 이 프린트는 기본서를 보고 제가 요약서를 만든 거예요. 다시 내가 뭘 보고서 만든 거라고요? 기본서를 보고서 요약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이 서브 노트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내 거를 만들고 기본서를 들어가시면 기본서가 쏙쏙 들어올 거예요. 아, 이 교수님이 이거 중요한 거다 하면서 쏙쏙쏙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이 서브 노트에 있는 핵심 줄거리가 머릿속에 콕 박혀 있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아주 편안하게 기본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보게 되면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딱딱한 학문이다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는 좀 모아주시고 항상 요거를 좀 다독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수업은 이 기본서는 제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서브노트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서브노트가 곧 뭐예요? 기본서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재 어디서부터 나갈 거냐 하면요. 20페이지서부터 83페이지까지 오늘 나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꽤 많은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차수에는 제가 총론을 나가는데요. 다음 차수에서는 총론이 안 나가요. 알겠죠? 다음 차수에서는 총론을 빼버릴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차수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우리가 경제론 들어갈 건데 경제론에서도 전 기초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부분은 날려버리고 새로운 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위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1, 6월 달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진짜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고요. 자, 그러게 되면 저랑 같이 하는데 수업 시간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수업 시간은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3시간 정도 수업을 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 1, 6월 달서부터는 3시간 반 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50분 정도 수업, 50분에서 1시간 정도, 2교시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1시간 반 정도. 알겠죠?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예, OT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서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자, 먼저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총론 한번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우리 총론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을 다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설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갈 건데요. 자, 총론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이 무엇인지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그럼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자,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시작.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토지와 뭐라고요? 건물. 다시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은 먹고 자고, 그죠? 먹고 자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뭐에 해당이 돼요? 토지나 건물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부동산을 뭐하고 사고 또 뭐하고 팔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이 있잖아요. 웃긴 게 1,000원에 주고 샀는데 딱 보니까 2,000원에 팔렸어. 1,000원에 샀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얼마 벌었어요? 1,000원. 그래서 2,000원짜리 집을 샀는데 5,000원에 팔았어.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 아, 사고 팔고 하면 뭐를 버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더라 이런 얘기야. 다시, 자,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더라? 사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 거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뭘 보려고? 이렇게. 이해 갔죠? 쉽게 우리 한번 들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왜 하는 건데? 그럼 뭘 보려고?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사적 이익 추구라는 말이 입에서 돌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뭘 보려고? 돈. 이렇게. 이해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집은 한 채인데 살려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러면 집은 하나인데 살려는 사람이 10명이니까 서로 간에 뭐 해? 그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 있잖아. 인연은 내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 사려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사려는 사람이 많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동산 뭐라고 한다. 시작.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하고 말이에요. 부동산이 이런 형태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이런 수요와 가격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내가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하고 사기만 했어. 그랬더니 딴 놈이 들어와가지고 막 우기는 거야. 내 땅이라고. 꼭 일본 놈처럼.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 거기에서 하게 되니까 점유권이라는 게 또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10년 동안 버팅기고 있으면 내 거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뭐를 한다? 등기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등기는 법률적인 거죠. 그죠? 또 집을 짓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현상은 하나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또 뭐 기술적인 그런 측면들을 상당히 자, 나타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가볍게만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부동산 현상은 뭐야? 그러면 시작.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활동은 뭐야? 그러면 뭘 보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부동산의 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좀 더 추가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해 갔나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째, 부동산이 뭐야? 라고 하는 부동산의 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의 개념은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잘 나오는 애야, 얘는. 알겠죠? 그래서 이 정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럼 정의, 이런 얘기는 뜻,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부동산 활동서부터 잠깐만 보면, 자,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제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론과 무엇을 알아야 될까?
실물을 알아야 돼. 내가 토지를 갖다가 엉뚱한 거를 사게 되는 경우 많죠. 기획부동산에서 가끔 전화 오는 거 한번 받아보셨죠? 그거 전부 다 뭐야? 맹지해가지고 판매하면 건축도 못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잘 모르죠. 또 강호동이가 좀 이따 이 얘기를 하겠지만 뭐 샀어? 빈지 사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뭐하고 뭐가 시작? 이론과 실물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실물을 두 가지를 우리는 부동산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론하고 실무 그러면 쉽게 이해를 가는데 나는 부동산 그 만드신 그 학자님들이 물론 뜻은 있겠지만 이것을 뭐라 하냐? 이론이 그냥 이론이 아니야. 과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술적인 이런 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입에 돌아 안 돌아? 안 도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볍게 우리는 이 말보다는 이론과 뭐 실물을 바탕으로 부동산 뭐를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말을 담아보자는 얘기야. 이해갔어요 이거?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사고, 팔고 할 때 뭐하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 시작! 이론하고 실물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이론하고 실물을 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이론하고 실물을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부동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능률화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능률화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그랬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자, 다시. 자, 능률화가 뭐야? 그럼 시작. 잘. 뭐를 잘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최유효 이용과 자원 배분이라는 말이 부동산 학개론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그렇지, 정답.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론과 실물을 바탕으로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돼. 알겠죠? 잘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능률에 맞춰서 잘 쓰는 거 시작.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입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이해 갔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 부동산의 정의 개념은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오지선다형의 지문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부동산 학문은 부동산 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학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학을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하신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영진 교수님 같은 경우가 부동산의 뭐 창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에 부동산이라는 학문이 없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막 뭐 세미나도 열고 막 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학은 뭐다? 한쪽에서 끌어당긴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다 수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잡학이야, 잡학. 잡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건데 솔직하게 이거를 만드신 교수님이 앞에서 부동산학은 잡학이에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맞잖아. 누가 좋아해? 그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잡학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자, 부동산학은 어떻게 구성이 됐니? 그러면 여러 가지 학문으로 다 구성이 됐다. 그럼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요. 이거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땅. 그럼 땅 사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땅은 물리적인 거는 신이 주신 거니까. 자, 땅을 샀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소유권을 해야 되잖아. 그럼 법률적인 것도 들어가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중개행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집을 지면 건축도 들어가고, 맞아요? 건축 갖고 공학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살 때 중개인이 어떻게 돼? 자, 이쪽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이쪽은 비싸게 팔려고 그래. 그러면 중개인이 뭐 해? 서로 견해를 줄이잖아. 속은 타겠지. 이씨, 그래서 모가지를 뺐다 꼈다 하고 싶지만 중개인이라고서 돈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꾹 참아야지. 맞아요?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서도 참아야 되는 게 우리 중개인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겠어? 사람들 살아가면서의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 중개가 예를 들어 물건 하나 중개하더라도 맨날 똑같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서로가 달라. 일단 뭐 응용도 필요할 것이고 인간이 뭉쳐서 하는 사회도 필요할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경험에서 우러나는 학문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이 종합 응용과학으로 부동산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는데 단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것이 요것이다. 요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부동산학은 이렇게 인간하고 부동산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부동산학은 순수하게 무슨 국어나 뭐 창작, 무슨 소설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고 사고 파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순수 과학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해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고 나왔어? 자연과학. 우리 맨날 동물의 왕국 많이 보죠. 그죠? 수컷과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과학은 아니다. 또 하나. 자, 허구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OX. X. 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 자, 한번 자연과학이나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써놨어요. 단 순수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라고 X표 쳐놓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봐요. 자, 이제 부동산의 정의를 받고 부동산 학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었다 그래서 종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을 자, 연구하는 시선, 자, 연구 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동산학을 만든 사람이 연구하는 태도나 시각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동산의 뭐라고 한다?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인간이 다가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가선 게 아니라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의 시각과 태도를 우리는 부동산에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누가 맨 처음에 다가선 거야, 이거? 이거 부동산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다가선 거야. 어디에다가? 어디에? 부동산에 접근을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시야로 다가갔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보면 1번서부터 6번까지 제가 나열해 놓은 거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 오지선다행으로. 독창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게 하나씩 툭툭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봐요. 분산식에다 밑줄. 분산식.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창시한 분이 A라는 사람이 자, 이게 자, 부동산학에 우리 같이 연구하면서 학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학자들이야. 그럼 이쪽은 의학, 이쪽은 뭐 법학, 이쪽은 뭐 경제, 이쪽은 뭐 심리. 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저쪽은 가정주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쫙 해서 학자들 내노라 하는 석박사들을 다 모아놨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의를 했더니 다들 뭐라고 하느냐면 이쪽에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법학이 최고야.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의학이 최고야. 여기는 뭐라 했지? 경제가 최고야. 이렇게 하고 저기는 가정주부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전부 다 최고야. 알겠죠? 그러다 보면 회의가 돼, 안 돼? 안 돼. 따로 국밥처럼 자기가 다 최고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분산식이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분산식은 거기다 밑줄 제가 거기다 써놨죠? 뭐라고 했냐? 개별적의 학문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거야.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러면 개별적 학문의 시각이라는 게 뭐야? 자기네 생각만 한 거야. 의학적인 것을 의학적인 시각에서만 본 거야. 왜냐면 법률적인 것도 있는데 같이 견해를 좀 좁혀가면서 어우러져야 되잖아. 근데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니 좁혀져 안 좁혀져? 안 좁혀져. 지금 부동산 학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개별적인 시각에서 따로 국밥처럼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분산식이야.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각 학문 분야별로 자기네 입장만 표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학이라는 걸 만들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중점식에다 밑줄. 자, 중점식은 거기 특정 분야에 중점을 뒀다에다가 별표 좀 하나 좀 쳐주시고, 거기 옆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 하면 법, 경, 기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자, 이제 앞전 시간에 어떻게 했어? 여러 사람 많으니까 싸우기만 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 법률계의 최고, 경제계의 최고, 건축 분야의 최고 이런 사람만 일단 모인 거야.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학문이란 책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자기네들이 중요한 것만 논리를 한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또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법대 나왔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야, 넌 뭐야? 이런 얘기죠. 기술자 있는 사람들은 넌 뭐야? 이렇게 하면 찌그러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잖아. 우리 법대 의대 나왔으면 공부 잘하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한 반에도 1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꼴찌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왜 1번서부터 70번까지 막 옛날에 막 75번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보면, 자, 그때 나갈 때 보면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자, 1등이라고 모든 게 다 잘하지 않아. 1등은 공부를 잘하는데 노래도 못해, 춤도 못해, 체육도 못해, 막 이런 경우 많잖아. 근데 꼴찌는 노래도 잘해, 몸도, 섹시해, 막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우러져야 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또 사회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 하냐면 중점적으로 자기네들 것만 중요하다고 해서 학문을 다 채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중점식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법, 경, 기에 관련된 내용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편협된 사고가 생기더라. 왜? 우리가 중개행위를 하다 보면 심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하는 거니까 사회과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세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박아놓은 거야.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점식. 이해 가요, 이거 지금?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하면서 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다가 별표 2개 좀 쳐요. 3번.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 치시고, 자, 우리가 앞으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은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시스테마라고 나와 있죠? 너무 중요한 말이야. 시스테마.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학을 만들 때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시스템이 뭔지, 종합식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갔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우리 회사에 보게 되면요. CEO가 있는 반면에 밑에 자, 관리부서가 있고 생산부서가 있고 또 뭐도 있어. 영업부서도 있고 또 뭐 마케팅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중요한 부서가 따로 있어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맞죠? 생산을 해야 판매도 하는 거고 영업도 하는 거고 관리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중에 한 부서가 중요하지는 않아. 다 중요하죠? 그럼 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들이 퇴근할 때까지 서로 간에 뭐 해? 자기네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회사가 움직이는 거 맞죠? 그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부서, 영업부서, 관리부서 이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돈다는 얘기는 같이 어울려져서 움직이는 것을 시스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화를 우리가 부동산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 심리, 의학, 법률,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같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스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 자, 의학이나 자, 법이나 또 경제나 기술이나 심리나 이런 게 한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다 똑같이 힘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시스템화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화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화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런 얘기는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종합식 접근 방법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같이 어울려져서 움직이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시스템화다. 이렇게 얘기를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은 이거는 내가 아까 그 설명한 것처럼 법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 그 법만 만드는 거 알겠죠? 뭐 무조건 하지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주안점을 뒀어. 이건 빵점이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1등이 있으면 뭐가 있어? 꼴찌가 있는 거야. 꼴찌라고 다 써먹지 못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쓰임새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학문을 만들으니까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게 법 제도적이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행태에다가 동글뱅이. 행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동 개시에 이런 얘기는 움직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그게 행태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는 인간의 행동 중심으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행동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체적인 학문을 봐야 되는데 한 편협적인 것만 본 거야. 마케팅이라든지 거기 보게 되면 어떤 거 경영이나 중개 분야에만 이런 게 있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심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행동 개시. 자, 인간이 행동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의사에다가도 동글뱅이. 의사라는 얘기는 뜻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의 뜻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냐? 봐요. 부동산학을 만든 사람이 개인이야 국가야? 개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장사나든지 중개사 자격증 왜 따는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 뭐 보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뭐가 들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올바른 학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여기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하냐면 잘 봐요. 지금 이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 지금 책마다 다 있어요. 기본서에 각 출판사보다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집은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빈도수가 그렇게 없어요. 한 15번 만에 한 번 나오나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소외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그러면 안 돼. 언제 어떻게 우리는 늘 재수없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는 항상 재수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어려운 게 항상 나오고 내가 시험 볼 때는 꼭 안 나오고 뭐 이런 안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뭐 이런 상고를 가져야 돼. 이해 갔죠? 우리는 늘 재수없다고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신년생에서부터 이러면 나 마저 죽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외시하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제가 핵심 딱 포인트를 잡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핵심 키워드만 머릿속에 딱딱 담고 아 이거 봤을 때 뭐다 이렇게 탁탁 들어와야지 편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접근 방법에서는 우리가 무슨 식 시작? 무슨 식? 종합식. 시스템이 뭐야? 우리가 여러 학문들이 같이 같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종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이제 3절에 보면 연구대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그 연구대상 여기 한번 볼게요. 연구대상은 이거야.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이거죠. 아까 우리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뭐라고 했다? 부동산 활동. 자, 가격이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활동과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뭐 하는 거? 현상. 이걸 우리는 앞으로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옆에 한번 짝꿍지 한번. 자, 우리 옆에 있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빨리. 자, 우리 앞뒤로. 자, 안녕하세요 인사. 처음 영상이죠? 예, 반갑죠, 그죠? 예. 자, 우리 본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4차원인 친구 있죠? 4차원인 친구, 뭐 해도 잘 대답도 안 하고 툭툭 맞는 연구 대상이야. 알겠죠,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자, 부동산에서는 뭘 연구한다고요, 시작?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뭐라고요? 현상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동산 활동에서는 여기 물어봐야지. 부동산 활동에서는 뭐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현상에서는 시작. 법, 경기. 이해 갔죠,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동산 활동이 일반 원칙에다 동글뱅이하고 별표 2개. 자, 네 번째, 일반 원칙. 요거 시험에 예전에는요. 자주 나왔어요. 이게 이제 15회 이전에는 보니까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왔는데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개돈 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이해 갔죠? 제가 지금 제가 별표를 3개를 쳐요. 알겠죠? 3개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2개는 기출된 게 많았다는 얘기고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4개는 안 채요? 이런 얘기 하면 유치한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일반 원칙 봐요. 뭐를 일반 원칙이에요, 지금? 먼저 무슨 뜻인지 먼저 알고 가. 자, 일반 원칙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 원칙이죠. 다시, 부동산의 뭐다? 일반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것서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패턴은 뭐냐면, 키워드에 항상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셔야 돼요. 키워드가 모르면 안 돼. 자, 원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게 원칙이야. 다시, 원칙이 뭐야? 시작. 꼭 지켜야 되는 것. 즉, 우리가 어려운 말로 명제라고 그래. 기본 명제다. 쉽게 해서 이런 얘기야. 나이트를 가면 뭐를 시켜야 돼? 그렇지, 그거야. 그게 바로 일반 원칙이야. 이게 같죠, 이거? 맥주 3병에 뭐야? 안주 하나. 이거. 이게 바로 일반 원칙이야. 이게 같죠, 이거? 물론 여자는 그냥 들어가기도 해. 근데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 자, 수지 그 오염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 봐요. 잠이 들겠나 봐. 자, 아무튼 여기 봐요. 자,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일반 원칙이 뭐야? 그러면 시작. 꼭 지켜야 되는 거. 그걸 우리는 명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되는데? 시작.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일반 원칙은 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지도 이념을 바탕으로 원칙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지도 이념을 바탕으로 뭐가 지켜줘야 된다. 시작. 일반 원칙이 지켜줘야 된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지도 이념과 일반 원칙.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요. 제가 지금 총론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총론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3-4문제 정도가. 근데 나오는 범위가 딱딱 지정돼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수 없으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원칙에는 크게 우리가 4가지가 있더라. 알겠죠? 그 4가지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 아주 중요해요. 자, 능률성, 아까 능률화 이런 얘기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잘 이렇게 했잖아. 어? 자, 다시 능률성, 능률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잘. 뭐를 잘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잖아. 그 잘 써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다? 시작. 최유효 이용이야. 그래서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이야. 그래서 별표 하나. 자, 다시 한번. 능률성의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반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능률성의 원칙. 자, 능률성의 원칙. 그러게 되면 잘. 자, 뭐를 잘 써야 돼? 시작. 부동산. 이해가요, 이거? 하나의 키워드만 딱 집어넣으니까 간단하게 외우잖아. 잘 써야 돼. 무엇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엇을 잘 써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콧구녕 막아버릴까 그냥. 자, 다시. 뭘 잘 써야 된다고? 시작. 부동산. 잘 써야 돼. 자, 잘 써야 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안정성. 자, 이 안정성은 요 유력한 놈이 될 수도 있어. 시험에 나오는.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제가 그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얘네 둘이는 상반관계다. 즉, 우리가 능률성하고 안정성에 관련돼서 잠깐만 보면, 자, 상반관계라는 얘기는 반대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이 뭔지. 자, 얘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왼쪽으로 가. 반대적인 거야. 그것을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시작. 상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얘는 안정성인 애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게 되면 얘는 이런 애들이야. 뭐 하나 하게 되면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꼼꼼하게 따지는 애들 있지. 왜 우리 옆에 짝꿍을 한번 봐봐. 친한 친구들 보게 되면 얘는 뭐 하나 얘기 툭 던지게 되면 안전도는 어떨고 법적인 건 어떻고 기술적인 건 어떻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애들 있어. 똑똑하지 않으면서. 자, 아무튼 자, 그런 친구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는 심사숙고한 거야. 정말. 근데 이런 친구가 필요해 사실은. 맞죠? 저 같은 경우 덜렁덜렁 내질러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무진장 혼났어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정성으로 해가지고 심사숙고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얘는 뭐냐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저질러 버리는 사고뭉치형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잘 써. 토지가 있으면 악착같이 써. 예를 들어서 막 여기가 절벽이야. 알겠죠? 그럼 능률성이 있는 애는 여기까지 알뜰하게 토지를 써. 알겠죠? 이게 능률성이야. 근데 안정성 있는 애는 여기가 절벽이니까 여기서 농사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너 농사 짓다 뒤져!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항상 뭐 해? 만나면 부딪히는 거야. 이해 갔죠, 이거? 그걸 우리는 무슨 관계? 시작? 상반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게 그 안정성 있는 여기 이렇게 안 떨어지게끔, 알겠죠? 여기까지밖에 땅을 안 쓴다라고 했을 때, 알겠죠? 능률화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까지 쓰는 거야? 여기까지 다 쓰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 안정성인 친구는 항상 법률적인 거,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것을 머리에 항상 이기고 살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고민이 됐다 많은 애야. 앉아서도 쓸데없는 고민하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앉으나 서나 고민 생각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은 상반관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부딪혀, 사고가. 알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자, 최소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싶어? 최대 효과라는, 이 우리 경제성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경제성의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의 원칙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거기 한번 봐요. 부동산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부동산. 자, 부동산에다 이렇게 동글뱅이 쳤어요.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가로 좀 쳐주세요.
부동산은 사회성 있는 재산이나 또 뭐라 했어요? 공공성 있는 재화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사회성 있는 또는 공공성 있는 뭐라고 했어요? 재화라고 그랬죠?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뭔지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기 잠깐 고개 들어봐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 거 알고 있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맞아요? 사적인 재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국가야.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시 상황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게 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트럭, 자기 갖고 있는 배, 모든 것을 국가가 써도 임대료 안 내도 돼. 국가 거니까. 전시 상황이에요. 알겠죠? 야, 너 사용료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나라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아. 지 집에 왔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자, 아무튼. 자, 여기 한번 봐요. 이해 가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를 한번 봐요.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전부 다 농사 짓는 거 10가만이 농사 짓게 되면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시 상황에서는 모든 게 국가로 귀속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는 전시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 그러면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거죠? 애초서부터. 다만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재산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적인 공공성 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사회성 있는 공공성 재화라고 하는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 부동산은 너가 잘 사용하라고 해야 하는 부동산인데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투기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국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이나 공공성 재화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은. 알겠죠? 그래서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런 투기라든지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이게 국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는 얘기는 1번서부터 4번까지를 꼭 지켜야 된다는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해 가죠, 이거? 자, 부동산은 사회성 있는 공공성 뭐라고요? 재화다. 이거 뜻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또 배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도 이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 이념. 제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아주 중요해. 자, 어떤 게 있는가 봐요.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저울 하나를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울에 보게 되면 여기가 중심점이라고 봤을 때, 알겠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나라 맞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상황에서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자, 지도 이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도 이념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설명할게요. 지도 이념이 뭐야?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도 이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가전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딸려 있냐면 설명서 딸려 있죠. 설명서 딸려 있잖아. 설명서를 우리가 지도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 봐요.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돼. 일반 원칙은 가전제품이라고, 냉장고라고 보시고, 지도 이념은 뭐야? 설명서. 이해 갔죠? 이렇게 보는 거야. 다시. 자,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를 어떻게 써야 돼? 자, 이게 바로 뭐다? 지도 이념이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도 이념을 보니까 무엇을 근거로, 시작, 법의 근거하에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다. 민간인으로서 또는 국가의 입장, 공적인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자, 민간의 입장은, 즉 백성들은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뭘 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죠? 지금 뭘 보려고? 돈 버는 거야. 즉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제성의 원칙이 뭐가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최대 효과를 올린다고 하는 거 배웠잖아. 맞아요? 그래서 잘 들어요. 민간인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요? 법을 지키면서 사적 이익은 추구를 해야 돼. 이해갔죠? 그러면서 민간인은 어떤 것을 중요시하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더라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 잘 버는 거야. 사적 이익을 추구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뭐를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이해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자, 하지만 국가는 그게 아니야. 민간인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적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시하느냐 하면 거기 제가 형평성이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이야. 정말 중요한 말. 우리가 그러면 형평성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형평성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형평성이 뭐예요? 형평성. 말이 되게 어려워, 그죠? 형평성은 무슨 뜻이죠? 뭔가. 네. 그거는 맞아요. 자,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이런 얘기예요. 는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다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는이라는 부호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중요시한데 그러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경제적 약자라는 말을 써놨죠, 거기. 맞아요? 경제적 약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배분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거기. 맞아요? 편익을 배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익이라는 얘기는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런 얘기예요. 다시 누리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편익. 편육이 아닙니다. 알겠죠? 편익은 돼지머리 눌린 고기야. 편익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편익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정책론에서 형평성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머릿속에 키워드 좀 담아 드릴게요. 형평성 나오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다시 형평성이 뭐야? 그러면 시작. 나눔이야, 나눔. 나눠주는 거야. 즉 자원을 뭐 한다?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자원을 뭐 한다? 배분한다. 그럼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 잘 들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시면서 자,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 2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최유효 이용이에요. 알겠죠? 2번째가 자원 배분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즉 국가의 입장에서는 잘 들어요. 국가는 국민들한테 집 한 채와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게 국가의 마음이야. 그게 자원 배분이야. 그게 바로 뭐다? 시작. 형평성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적인 재산권이 인정이 되고 소득이 제각각 다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투기라고 하는 거고 투기를 뭐 한다? 우리는 근절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이런 얘기예요. 형평성. 형평성은 뭐다? 경제적 약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적 약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그렇지, 바로 저소득층에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무슨 층? 저소득층에게 편익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뭐야? 누릴 수 있는 걸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누리는 게 뭐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일반 원칙이고 지도 이념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야? 그렇지, 정답. 그거야, 그거.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왜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보시면서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것만 드립다 외워. 형평성만. 형평성이 뭔데? 나누는 거라며요. 자원 배분이에요.
뭘 나누는데? 잘 몰라요. 나눠주래요. 그건 빵점이야, 빵점. 뭘 나눠주래, 이거 지금.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거야. 핵심적인 걸 빼먹으면 안 돼, 공부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국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저소득층한테. 이해 갔죠? 어떤 걸 근거로 하여? 법을 내서, 합법적인 하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학개론 공부, 자, 여기 봐요. 우리 다른 과목들은 다 법이잖아. 공법, 세법, 맞아요? 공시법, 맞죠? 민법, 뭐 이러잖아. 학개론은 법이 아니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학개론 공부하실 때 꼭 주의하실 게 있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뭐라냐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죠? 학개론은요, 시험에 뭐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좀 더 아시다 보면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쓱 바꿔버려서 생각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외우시게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해. 이해 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테두리적인 것을 자꾸 잡아드리는 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40%가 나와요. 근데 그거 다 틀리고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맹목적으로 담으면 안 돼, 공부하는 패턴에. 흐름을 딱 알아야지 생각하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빨리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를 이론을 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을 잠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왜 바쁘면 바쁠수록 뭐 하라고 그러죠? 돌아가란 얘기를 하잖아. 공부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찬찬히. 이해 갔죠? 너무 빨리 담으려 하지 마요. 양음냄비 성질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해? 이거 왜 하는데? 라고 하는 걸 항상 물어보잖아.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이거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니까 문제를 푸는 원동력이에요. 이해가죠? 다른 과목들은 외워. 공법은 다 외워야 되잖아. 아니에요? 맞죠? 다 외워야 되는 과목이야. 난 그건 뭐라고 얘기 안 해. 난 내가 외우지 못해서 공법을 못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머리가 나쁘니까 못 외워. 그러니까 공법을 못 가리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맞아. 아우 씨. 자, 이런 수모까지. 자, 아무튼 공부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지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자, 민간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 벌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나눠주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한테? 그렇지, 저소득층한테.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 이걸 뭘 한다? 시작. 일반 원칙이라 한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과거에 1회서부터 15회까지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험에 안 나올 뿐이지. 한 번쯤은 얼굴을 빼꼼히 비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들어갈게요. 예.